건물을 지어서 매도를 해도 되고, 자기가 돈이 있다면 돈을 넣어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도 되고, 시행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냐 하는 건데, 일단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돈이 그만큼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, 대출도 없어야 되고, 전세 껴서 하는 것도 없어야지 월세가 수익률이 나는 거고, 그런 식으로 하는, 대출 껴있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만 나갈 정도의 월세를 낸다, 그리고 좀 버티고 있다가 시세 차익으로 판다. 근데 사실 건물 그렇게 쉽지 않아요, 파는 거 자체가. 이게 했을 때 제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막 억지로 하지 않고 순리대로 풀리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, 만약에 부동산을 살 때도 순리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, 그걸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아요. 다 되지 않거든. 사실 한다고 다 되는 것도 그렇죠. 아니고, 그게 운이 있어요. 운때가 있고. 순리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, 시행도 이제 많이 알아봤어요. 시행을 꼭 하지 않고 그냥 건물 지어놓은 거 사는 것도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했는데,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, 왜냐하면 건물은 돈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. 딱 사고 나면은 팔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. 결론적으로는 한번 돈이 글로 들어가면은 다시 빼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아파트 같은 목돈이 또 들어가는 그렇죠. 거니까. 아파트는 그나마 부동산 물건 중에 황금성이 그래도 그렇죠. 있는 거니까 팔고 싶을 때 잘 팔리고 이런 게 있는데, 건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나이대에는 굳이 건물로 돈을 밀어넣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시행을 하는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거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결론은 다 대출인 거예요. 물론 자기 돈 일부를 가지고, 근데 보통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, 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, 왜냐면 건물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, 사실. 가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 받으려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. 근생이나 이런 꼬마 빌딩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높여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, 사실 저런 다가구 같은 건 그거 쉽지 않거든.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. 시행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? 관점이? 건물을 지어서 매도를 해도 되고, 자기가 돈이 있다면 돈을 넣어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도 되고, 시행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냐 하는 건데, 일단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돈이 그만큼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, 대출도 없어야 되고, 전세 껴서 하는 것도 없어야지 월세가 수익률이 나는 거고, 그런 식으로 하는, 대출 껴있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만 나갈 정도의 월세를 낸다, 그리고 좀 버티고 있다가 시세 차익으로 판다. 근데 사실 건물 그렇게 쉽지 않아요, 파는 거 자체가. 건물은 진짜 파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. 그냥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.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, 노후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아파트 하나 팔고 다가구 사서 월세 받고 거기 위에 사시고 이런 용도로 하면은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, 왜냐면 그분들이 돈 거기다 밀어놓고 안 팔고 그냥 월세 받고 그걸로 생활하시면 되는데,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. 저희가 업자처럼 지어놓고 팔고 이런 것도 아니고. 이걸 왜 제가 쉽지 않겠다고 느꼈냐면, 우리가 처음에 가게를 할 때, 그때 한참 2014년도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런 거 핫할 때였어. 목 좋은 데 딱 해가지고 차리고 수익 확 끌어올려가지고 한 1년 안에 피 받고 팔고 막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었거든. 컨설팅 껴가지고. 저도 시도를 해봤죠. 근데 쉽지 않아. 그러니까 특히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고,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 또 틀려서 빠삭해. 여기에 얼마에 차리고 얼마 딱 빠삭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가격이 쉽지 않아. 그 관점에서 똑같은 거예요. 건물도 땅값 얼마, 건축비 얼마, 그 업자가 팔려고 다 합쳐가지고 13억 14억에 지었다, 건축비 땅값 합쳐서 거기에 막 3, 4억을 붙여. 저거면 안 사지. 이거 한 14억에 다 들어갔을 텐데 뭘 그렇게 많이 붙여 파, 2억만 붙여서 16억에 파세요, 뭐 이렇게 되는 거야. 급하면 네가 그렇게 팔아라. 그러니까 빠삭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, 더더욱이나. 정보가 많이 공개가 돼 있나 보다. 그러니까 쉽게 속단 말로 처럼 눈탱이 때리기 쉽지 않은 거야. 모르는 사람한테 뻥 때려 떠넘기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.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, 저것도 단기간에 해서 팔고 나오고 차익을 먹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. 그러면은 저걸 해서 온전히 내 돈을 다 몰아넣고 월세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, 생각해보니까 그럴 바에는 나눠서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건물로 가야 된다라는 건, 언젠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까지는 했는데, 굳이 뭐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. 투자도 그렇고 월세를 받더라도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돈 필요하면 전세 돌리면 되고, 그냥 팔진 않는 거야. 좋은 거 사놓고 안 팔고 뭐 돈 필요하면 전세 돌리고, 아니면 그냥 월세 받으면 되고,
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아파트가 가장 진짜 팔고 싶을 때 황금성도 저런 것처럼 무겁지 않으니까 똑같은 20억, 20억이라고 해도 또 틀리더라고. 건물 20억 파는 것보다는 아파트 20억 파는 게 더 그렇죠. 손쉬워. 왜냐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. 그 관점에서 빌라도 무게가 좀 틀리지만 그래도 빌라 시장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아파트 다음으로 주거지역으로는 그 다음에 빌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있고 매매는 쉽진 않더라도 안 되지 않는 건 아니고 되고, 그리고 전월세 수요는 짱짱하니까 그 다음 빌라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세 차익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 경험을 아직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은 것에 너무 큰 돈을 묶이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기도 좀 경험을 더 쌓고 큰 거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. 그래도 지금은 아파트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. 네. 근데 이 월세 쪽으로는 조그만 건물 하는 거는 안전하니까. 그러면 선생님도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하실 생각이 있어요? 그러면 계속 해야죠. 계속 할 거예요. 근데 막 급하게 하지는 않고 급하게 할 것도 없잖아요. 그냥 천천히 오래 꾸준히 하게 해야 되겠다. 무리하지 않게 2개, 3개, 4개 막 한꺼번에 받아놓고 머리 아픈 것보다는 그냥 뭐 한 개 받고 다 해결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맞아요, 하려고. 맞아요. 어차피 재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물건을 빨리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고, 우리는 젊잖아요. 그쵸. 1년에 하나씩만 해도 1년에 하나씩만 하면 좋겠어요. 그럼요.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는 거. 그리고 선생님도 이번에 하면서 제 수업하면서도 배운 게 있겠지만 직접 하면서 배운 게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는 경매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. 전에도 얘기하면서 느껴졌고 오늘도 얘기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, 이 경매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일 같은 거 할 때 계획대로 착착착 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경매할 때 되게 힘들어요. 맞아. 왜냐면 이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. 그쵸. 어쩌면 경험은 제가 한 것도 있을 거고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잖아요. 그러면서 저도 습관이 드는 게 뭐냐면 확신을 안 하게 돼요. 오히려 확신하면은 그게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표현을 조심하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이걸 되게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쵸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거는 거의 뭐 99가 되는 거여도 그 말로 불편해진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가장 강력히 얘기하는 거는 나라면 이렇게 한다. 뭐 이런 것들이 전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선생님 갖고 있는 집 한 채에 비해서는 20분의 1도 안 되는 집이긴 하지만 큰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장담하는 건 조금 경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확신을 하지 말자. 삶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운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운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이 사람을 설득을 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한테 안 좋게 다가온다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조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. 그래요.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투자하셨던 거랑 경험 공유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항상 방송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하셨구나.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.